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4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비님이 많이 오시네요. 오늘도 난세의 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 50페이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동양사상에서 시작된 깊은 학문의 길. 나는 양아버지에게 서당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비록 농사를 짓고 있었으나 한학을 공부하셨던 양아버지는 순순히 허락하셨다. 서당은 새벽 4시에 문을 열었다. 나는 그 시간에 맞추어 서당에 도착했고 마을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시작했다. 공부는 천자문에서 시작하여 동몽선섭, 학어집, 소학,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시경, 서경, 주역, 춘추, 예기 등으로 이어졌다. 공부 방식은 그 전에 공부한 내용을 통째로 외워와서 훈장님 앞에서 외워 보이고 다음 진도를 나가는 방식이었는데 같이 공부를 시작했던 다른 아이들은 훈장님의 회초리가 무서워 모두 중도 탈락하고 말았다. 나는 30여 건에 달하는 한문 서적을 차례로 공부하면서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는 유학사상과 천문, 지리, 인사에 이르기까지 동양의 사상과 철학을 거의 섭렵 통달할 수 있었다. 어머니가 태어난 지 채 몇 개월도 되지 않은 나를 안고 아버지를 면회 갔을 때 아버지는 내게 허경영이란 이름을 지어주시며 유언처럼 이런 말씀을 남겼다고 한다. 서울 동쪽에는 일본의 동경이 있고 서쪽에는 중국의 서경이 있고 남쪽에는 남경, 북쪽에는 북경이 있다. 우리나라 서울은 이 4개의 위성 수도를 거느린 세계 중심인 곳이다. 이름을 서울경, 편안할 영어로 해라. 나중에 자라서 서울을 세계의 중심이 되게 하여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름이다. 그러고 보면 아버지가 내게 남기신 것은 나의 소명이 담긴 내 이름이 유일하다. 그리고 이 유언이 7살 때 탁발성이 일러준 말과 내가 진주를 떠나 서울로 갈 때 가지고 간 어머니 무덤의 흙과 함께 나에게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배우고 정진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언젠가 나는 아버지의 바람과 같이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되어 나라를 이끌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나아가 온 세상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소명을 다하게 될 것이다. 특별한 능력. 내겐 어려서부터 특이한 능력이 있었다. 갓난아기 때 산후병으로 고통받는 어머니의 젖을 먹을 수가 없었던 나는 동양젖을 얻어먹고 자랐는데 내게 젖을 준 동네 아주머니들의 지병이 낫곤 하여 앞다투어 내게 젖을 먹이려고 했다 한다. 이러한 일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는데 이것은 영적 초능력이 발휘되는 것으로서 어떤 치료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사람을 쳐다보면 낫는 것으로 세간의 기치료와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르다. 이러한 나 영적 초능력의 실제에 대해서는 강남의 유명한 모 병원 병원장이었던 000 박사가 내 눈빛으로 병이 낫고 난 후 내게 통합의학진흥연구원과 내 능력에 대한 의학적 연구 계약을 주선했던 사실만으로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영적으로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은 나의 영적 초능력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는 나로서도 어쩔 수가 없다. 내 IQ가 430이라는 것은 이제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 내 IQ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박정희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을 역임했던 고 장국진 박사의 증언이 남아있다. 나는 학습력과 기억력, 통찰력, 예지력, 창의력, 추진력 등 모든 인간 능력에서 믿기지 않을 정도의 능력 발휘가 가능하다. 나는 예리하고 폭넓은 통찰력으로 아주 복잡하게 얽힌 난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고
탁월한 예지력으로 몇 년 후는 물론 몇십 년 후의 일까지 훤히 내다볼 수 있다. 이를테면 30여 년 전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고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초고령 사회로 치달으면서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될 것이며 한편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어 중산층이 무너지고 가계부채가 급속히 느는 등 국가적 위기가 올 것을 예측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완벽한 해결 방안을 내놓기까지 했다. 그것은 예리하면서도 폭넓은 통찰력과 미래를 꿰뚫는 예지력,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고 종합하는 문제 해결 능력, 적절한 대책을 만들어내는 창의력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물론 당시의 일반 국민으로서는 내가 제시한 여러 방안들이 황당하기 짝이 없었을 것이다. 당시만 해도 출생률이 그렇게 낮지 않았고 경제도 그런대로 돌아가고 있었으며 중산층도 탄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나의 예측이 그대로 적중하여 망국적 위기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내가 해결책으로 제시한 방안들이 이에 대한 완벽한 대책임을 정치인과 지식인들이 서서히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 나는 숫자에 대한 감각도 탁월해서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이 정도면 세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그중 국가 운영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아주 빠르게 통찰하고 분석해낼 수 있다. 그래서 국가 예산이 새고 있는지, 새고 있다면 어디서 어떻게 새고 있는지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 이런 능력 없이 어떻게 감히 국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겠는가.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이틀 전 후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세 중일 때 나는 위키트리 TV 생방송에 출연해 박근혜 후보가 51% 지지를 받고 당선되지만 4년 안에 촛불 시위가 일어나고 청와대 국판, 국회 개헌 주장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될 것을 예언했다. 그리고 그것은 100% 그대로 적중했다. 삼성그룹 고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기 5일 전 나는 한 강연에서 앞으로 일주일 안에 삼성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고 이재용의 시대가 올 것이다. 현재 삼성이 사용하는 청색 로고는 안정추구색이므로 도전추구색인 빨간색 로고로 바꿔야 한다. 만약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엄청난 파란을 맞게 된다라고 예언했다. 그 강연 있고 5일 만에 실제로 이건희 회장이 쓰러졌고 그 후 로고 색깔을 그대로 둔 상황에서 5년 이상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과 재판이 이어지는 등 삼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서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로고색을 바꿔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 색깔 하나가 뭐 그리 대단한 영향을 줄 수 있겠는가 하고 우습게 생각할지 몰라도 색깔 하나, 이름 하나에도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다. 나는 2015년 9월 24일 MBN과 힐러리 클린턴 대 도널드 트럼프가 맞붙은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인터뷰를 했다. 당시 MBN 기자가 나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하다면서 트럼프에 대해 물었을 때 나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 미국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면 방위 산업체 먹여 살리는 경제로 전 세계 분쟁을 일으켜요. 한반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죠. 클린턴은 무기 방위 산업체들이 밀어주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트럼프는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뭔가 생동감이 있고 국민에게 희망을 제시하고 뭔가 말을 뻥뻥 하는 것 같아도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저분은 미국의 아이콘이고 희망이에요. 라고 말한 바 있다. 그 이후 토요 강연 때 전쟁을 안 하는 미국 대통령을 내가 만들어내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트럼프를 염두에 둔 발언이었고 이후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힌 것은 우리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내가 트럼프를 마음에 두었던 것은 힐러리 클린턴은 방위 산업체의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이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사업가 출신의 재력가로서 자력으로도 얼마든지 선거를 치를 수 있어 무기업자들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30여 년 전 우리 토종 기업들을 보존하기 위해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는데 2020년 이건희 회장이 사망하면서 그 상속인이 약 11조 원이라는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현실로 다가와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실제로 상속세 때문에 우리 토종 기업이 해외 자본에 넘어간 예도 상당하다. 이러한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력 혹은 예측력은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다가올 문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데 아주 중요한 능력이다. 내가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된 경우에는 아시아 통일과 세계 통일을 쉽게 이룰 수 있다고 말한 것도 전 세계를 머릿속에 두고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통일 계획과 구체적 방안이 모두 강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반인의 눈에는 과장되게 생각될지 몰라도 나의 두뇌와 통찰력으로는 모든 계산이 빈틈없이 이루어져 아주 현실성 있게 계획되어 있다. 이 외에도 내게는 여기서는 밝히지 않은 많은 능력들이 있다. 내 이름의 위력도 그중 하나이다. 일례로 우유의 내 이름 흑영령을 부르면 우유가 썩지 않는다. 이는 누구든지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우유뿐이 아니다. 하늘궁에 있는 대형 케이크는 내 지지자 중 한 사람이 창당 이전 선물한 것인데 내 이름을 불러준 후 2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지금은 5년이 지났습니다. 수분 증발에 따른 약간의 형태의 변화를 제외하고는 썩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이다. 이 사실을 하늘궁에 오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기도 한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때가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내게 이런 신비한 현상이 왜 있는지 내가 강연을 통해 수없이 말하고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신인이라든가 여러 영적인 능력 등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인으로서 내가 가진 여러 영적인 능력은 내가 세상에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 인간 세상에 공의를 세우고 인류가 공존 공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네, 오늘은 난세의 영웅 흑영령을 아십니까?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하고 흑영령을 많이 알리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흑영령, 흑영령, 흑영령.